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날씨 예보 짧게 전해드리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옷차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노광준 PD님 패딩을 입고 지금 실내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어젯밤에 퇴근하는데 너무 추운 춥죠. 거예요. 예, 네. 훅 추워지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 체면이고 뭐고 안 되겠다. 그럼요. 그래서 패딩으로 왔는데요. 오늘이 춥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6도로 시작하거든요. 네. 수원 기준으로 해서 내일 아침이 3도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 낮도 한 4도 정도 더 떨어지고요. 내일 하루 종일 좀 춥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날이 1도로 시작합니다. 아, 점점 떨어지네요. 네, 그러다가 금요일부터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출근하실 때 참고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부터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이잖아요. 아, 오늘 맞아. 4일이죠, 오늘. 네, 아이고. 초박빙 대선 상황으로 다 나오는데 네. 사실 이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중남부 지역은 토네이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사진 역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요. 4일 가디언이 보도한 오클라호마주, 그러니까 여긴 중남부 지역입니다. 네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인데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사진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스톤우드 드라이브 지역을 통과했는데 나무, 전선, 가스관 다 쓰러지고요.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아유, 저기 완전히 다 부서졌네요, 지금. 이거 뭐 우크라이나 사진 전쟁이야 보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전쟁도 미국입니다. 아니고. 토네이도입니다. 11,000명이 지금 정전 피해를 당했고요. 아이고. 미 국립기상청은 이날 6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주를 강타했다. 네네. 전문가들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촉발된 비정상적인 더운 기온이 토네이도의 폭발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의 이 원인이다라는 거고요. 네. 기상청이 미국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대응 방안이 참 인상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헬멧을 착용하세요. 이겁니다. 네. 헬멧이요. 예.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저희는 참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아, 이게 막 뭐 부딪히고 부서진 게 날아다니고 하면 이게 다치겠네요. 헬멧이 예. 없을 때. 네.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투표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두 번째 소식은 어딘가요?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인 대홍수 사진 보여주셨죠, 그때 영상하고. 오늘도 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피해 지역에 스페인 국왕 폐하가 방문을 했는데 네. 봉변을 당했습니다. 펠리페 6세요. 예, 분노한 수재민들이 욕설과 함께 진흙을 던지는 사진입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게 대홍수 피해로 지난주에 95명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2배가 늘어나서 217명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이고요.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늑장 대응을 했다는 거죠. 상황 발생 10시간 뒤에야 긴급 재난 문제를 발생하는 등 늑장 대응에 대해서 국왕, 왕비, 총리, 주지사를 향해서 성난 주민들이 살인자들, 수치, 꺼져라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막 뭘 던졌는데 네네. 이 중에는 돌도 있었대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경호원 2명이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줄일 수 있는 피해였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겠죠, 지금. 네, 그래서 스페인 기후변화를 이 또한 기후변화인데 대가뭄 끝에 갑자기 대홍수. 홍수가 와서. 이건 정치적인 이슈로 상당히 데미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후 대응에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걸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보통 그래 이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기후잖아 기후위기야. 대응해야지 하면은 돌아오는 말이 돈이 어디 있어 돈 들잖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래? 경제 어렵잖아. 예. 이거잖아요. 한국은행, 금감원, 기상청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기후 대응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GDP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겠죠, 이건 진짜. 네, 상식적인 건데 네. 이 경제학자들이 수치 모델로 규명을 해냈습니다. 그렇군요.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변동폭을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무 대응을 안 한다. 지금처럼 아무 대응을 안 하고 탄소 뿜뿜 낸다 하면은 올해 2024년부터 2100년까지 해마다
0.3%씩 GDP가 매년 떨어지기 시작해서 떨어진다. 2100년이 되면 21%가 줄어든다. 기존 시나리오보다 망한다는 거죠. 네. 예. 반면 지연 대응,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 하면은 GDP 변동폭이 조금 떨어집니다.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무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고요. 2도 정도 맞추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 한 중강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GDP 대응률이 한 10% 정도 좀 올라가고요. 1.5도를 꼭 지키기 위해서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한다. 강력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대응할 때가 0.30 떨어진다고 하면 1.5도 대응할 때는 0.14, 즉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응을 하는 것이 GDP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변수는 뭐냐 하면은 대응을 하는 것이 공짜로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들죠, 이것도. 예, 탄소세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기업한테 부담으로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경제학자들이 전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전환 그러니까 리스크. 지금은 고탄소 배출 경제를 저탄소 배출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다 계산을 했더니 아주 고강도로 탄소세부터 해가지고 전환을 할 경우에는 전환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2050년 전후까지 계속 확대되고 물가도 오릅니다. 근데 2050년 고비가 넘으면 점점 리스크는 줄어든다. 반면 아무 대응을 안 하면 2050년까지는 아유 이러나 저러나 그냥 그대로 가다가 2100년에 다다를수록 물리적인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래서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실물 경제는 장기적인 이득이다. 요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이거 경기도는 못 쓰고 서울에만 쓰는 그 카드죠? 네. 그린피스와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가 지난 6월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기후동행 카드 이용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10명 중 1명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자의 7.9%만 지금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 중에서. 네. 87.7%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네. 4.4%는 이용은 했으나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답해서 결국 10명 중에 9명은 기후동행 카드를 쓰지 않는다. 아하, 너무 낮은데요,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네. 왜 안 쓸까요? 첫 번째, 이용 노선이 할인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37.7%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에 사는 한 대학생의 사연도 나오는데요. 네. 김포에는 서울 발버스도 있고 경기도 발버스도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를 사면은 서울 발버스만 혜택이 받기 때문에 네. 서울 발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15분에 한 대래요. 이 바쁜 시간에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지 없으니까. 않느냐. 예. 두 번째, 비용 이점이 적다. 21%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9유로 티켓처럼 확실하게 기후 대응의 어떤 효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카드는 그 한 지자체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앙 정부가 주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최소한 수도권 모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확실한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또 확실한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 된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한테 내가 지금 차 끌고 다니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드는데 네. 대중교통으로 약간의 불편함과 걷기를 하더라도 확실하네. 이 정도가 돼야 장기적으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거 효과가 아니냐. 있다. 하려면 섬세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네, 이 서울에만 사는 성인 남녀 3,000명에게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다섯 번째 소식은요. 데이터 센터 소식입니다. 기후테크 관련해서 신기반기 소식이어서 전해드리는데요. 데이터 센터 하니까 전기 많이 먹는다만 떠오르는데 요즘 어떤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드니까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네. 아리백 기업들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니까 건설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아리백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시도까지 하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나무를 쓰겠다. 데이터 센터를 그럼 목조 건물을 짓는. 목조로 짓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거 불나면 어떡해 하는데 CLT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겹겹이 쌓아서 접착한 고강도 목재입니다. 네. 철근보다 더 단단한 그런 강도와 내화성이 있고요. 요거를 목재를 사용해가지고 요즘 나무 가공 기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네. 레고처럼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비용은 아직은 비싸대요. 비싸겠죠 아직. 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도 만만치 않게 비싸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목조로 짓지는 않더라도 주요 부분에 사용해서 강철 소모량을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탄소 배출은 35% 절감 효과를 갖고 있다. 이거 궁금하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지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